예, 오늘부터는 중세교회사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이제 예수님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2000년이 넘어요. 지금 2024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공부할 때는 이제 시대별로 이렇게 끊어서 나누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초대교회사, 그 다음에 오늘부터 중세교회사, 예, 그리고 종교개혁사. 종교개혁에 의해서 우리 개신교가 탄생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사, 그리고 근현대사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 전에 기독교 공의회나 뭐 그 수도원 운동 그런 거는 그 주제의 그 특성상 중세 후기까지 가기도 했는데,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중세로 보고 중세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사에서 이 중세 시대는 이제 초대교회 시대가 지나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부터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의 1000년간의 기간을 이제 중세시대라고 합니다. 물론 중세의 시작을 313년 생각나세요?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그 해로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476년으로 보기도 하고 590년으로 중세의 시작을 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476년, 오늘 이제 서로마 제국의 멸망한 연도인데요. 이때를 중세 시작으로 이제 보는 게 편리해서 제가 그렇게 나눠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세 시대는 천년 암흑 시대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카톨릭, 로마 쪽, 서로마 쪽에는 카톨릭, 동로마 쪽에는 동방 정교회가 있던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초대교회사의 가장 큼직한 사건들을 이제 살펴보면, 정리해보면,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처음에 초창기의 교회가, 기독교회가 유대교와 거의 분리가 되지 않았었죠. 좀 구분이 안 됐었는데, AD 70년에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그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죠. 예, 그럼으로써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와 완전히 분리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치하에서 이제 250년간 혹독한 박해가 있었죠. 우리 10대 박해도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박해가 있었는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박해가 끝났죠. 예, 그리고 330년에 이 콘스탄티누스가 수도를 로마에서 동방 쪽으로, 지금의 터키 쪽, 콘스탄티노플, 지금은 이스탄불입니다. 거기로 수도를 옮기고, 그 당시에 도시 이름은 비잔티움이었는데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서방과 동방이 좀 이렇게 분리되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이쪽은 서로마 제국, 이쪽은 동로마 제국이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완전히 로마의 국교로 삼았죠. 예, 그리고 이제 395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게 되는데요. 두 아들에게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누어서 물려줍니다. 그래서 큰 아들에게는 동로마 제국을 물려줘요, 동쪽. 그래서 그 아들이, 큰 아들이 이제 아르카디우스인데 17살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한테 이 서로마 제국을 물려주는데 10살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왕권이 강력하지 못했겠죠. 조금씩 그 약화되는 그런 전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열 국가가 되는데요. 서로마와 동로마로. 동로마는 1453년에 그 이슬람 세력한테 망하기 진짜 이렇게 전까지 1000년간 유지가 됩니다. 동로마 제국은. 그러니까 동방 정교는 1000년이 역사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서로마 제국은 오늘 제목처럼 476년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보겠는데요. 게르만족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게르만족 하면은 저머니, 그리고 게르만, 그래가지고 주로 독일을 생각하는데요. 게르만족은 여러 이제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북유럽 쪽에, 북쪽에 덴마크 쪽에 그 엘베와 오더강 사이에 이제 살던 여러 족속인데요.
로마 제국이 이제 확장되면서 이 게르만 부족과 계속 충돌하는 일이 이제 기원전 1세기부터 이제 수시로 벌어졌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 게르만족의 부족 이름들이 쫙 나오는데요. 네모 박스에 둘, 넷, 여섯, 7개가 있죠. 이게 게르만족들 부족들의 이름입니다. 이 게르만족 부족들이 로마로 쳐들어와서 여기저기 자기네 땅을 침입하고 차지하고 자기네 이름을 붙여서 왕국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네모 가장 맨 위에 있는 그 왕국이 앵글로 섹슨, 그 다음 밑에 프랑크 왕국, 그 다음에 부르군드 왕국, 그리고 서고트 왕국, 그리고 오른쪽에 뭐 있죠? 동고트 왕국, 그 다음에 롬바르드 왕국, 그리고 반달 왕국. 이게 다 족속 게르만족 이름인데 자기네가 땅을 차지하고 여기다가 왕국을 세운 거죠. 예.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7세기쯤에는 다 망하게 되는데요. 한 족속만 남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로마인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야만인이었습니다. 야만인으로 불렸는데요. 이 야만인들이 로마 땅에 이제 쳐들어오게 된 계기는 본격적인 이동이 시작됐는데요. 그 지도 보시면 맨 오른쪽에 훈족이 있죠. 예, 훈족은 중앙아시아의 이제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흉노족이라고 하는데요. 이 훈족이 그 게르만족의 하나인 동고트족을 바로 아래에 동고트족 있죠. 예. 근데 이게 지도 여러 족속이 나와서 좀 복잡하시게 생각되실 텐데 부족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흐름상 제가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족속들이 나왔는데요. 예, 이 훈족이 동고트족을 이제 침입을 하니까 동고트족이 또 옆에 서고트족 있죠. 예, 서고트족을 또 건드립니다. 이렇게 도미노 현상처럼. 그러니까 이 서고트족이 이 로마로 침입하게 됩니다. 로마 쪽으로 오다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서고트족의 침입이 있었는데요. 강의 한 1페이지 서고트족 있죠. 예. 이 378년에 아드리아노플, 그럼 저기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지도에서는 콘스탄티노플 그 정도, 그 동쪽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이 서고트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로마와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로마가 지고 맙니다. 이 서고트족과의 전투에서. 그리고 황제가 발렌스 황제가 전사를 합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벌써 이제 로마가 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발렌스 사후에 테오도시우스 1세,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테오도시우스 1세가 이제 황제가 되는데요. 이 황제는 382년에 이 서고트족과 평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동맹자로서 제국 영내에 정주하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테오도시우스가 죽으면서 아들들한테 물려줬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 호노리우스가 410년에 그 자기 아버지 때 조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약이 파기되면서 이 서고트족이 알라릭, 자기네 왕이죠. 이 서고트족 왕이죠. 알라릭의 인솔로 로마 시내를 밀고 들어와서 도시를 처참하게 이제 유린을 합니다. 그래서 제국을 상징하는 많은 공공시설들이 약탈당하고 아우구스투스, 하드리아누스 그 역대 황제의 묘소들이 다 산산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로마인들이 커다란 충격에 빠집니다. 자기네 나라가 이때까지 진 적이 없는 초강대국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게르만족, 야만족들한테 졌다는 그런 충격에 빠지는데요. 이때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써서 이제 변증을 하는데요. 이 신의 도성은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고트족이 이쪽에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지도에 보면 서고트 왕국, 서고트족이 서고트 왕국을 세웠죠. 여기가 지금의 스페인 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가 589년에는 이 서고트족이 대부분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데요. 711년에 이슬람에게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게르만족에서 첫 번째 서고트족은 이제 사라집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한때는 이슬람권의 영향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다시 또 카톨릭이 우세한 지역이죠. 네. 그다음에 반달족입니다. 반달족은 지도에서 맨 아래 아프리카 지역인데요. 거기가 그 당시에는 카르타고였습니다. 로마시와 같이 기독교가 아주 발전했던 카르타고 지역에 이 반달 왕국을 세우는데요. 지도자 진세릭이 인솔해서 407년에 라인강을 넘어서 프랑스 지역과 스페인 일대를 방황하다가 439년에 카르타고를 함락해서 반달 왕국을 세웁니다. 근데 이때 이 반달족은 410년에 그 서고트족보다 더욱더 악랄했다고 합니다. 로마시를 약탈했는데요. 더 참혹하게 그런 전쟁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달리즘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개념 없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행위를 반달리즘이라고 합니다. 특히 문화재나 예술품, 종교시설들을 훼손하는 행위를 반달리즘, 영어에 진짜 반달리즘이 있습니다. 이때 나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처참하게 로마시를 약탈했습니다. 근데 이 반달족도 7세기에 이슬람교에 의해서 이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게르만족도 반달족도 사라진 거죠. 예, 부족들이 대부분 사라지는데요. 그 다음에 동고트족입니다. 동고트족은 지금 롬바르드 왕국이 지금 이탈리아 반도인데 이탈리아 옆에 동고트 왕국을 세웠죠. 예, 북쪽 흑해 북쪽에 이렇게 거주하다가 동방 흑해 위에 거주하다가 테오도르이라는 그 인솔자 왕이 인솔하에 이제 로마를 침입합니다. 근데 이때는 동로마 황제, 지금 서로마와 동로마가 나눠줬다고 그랬죠. 동로마 황제의 그 지원을 받고서는 서로마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553년에 다시 또 동로마의 그 벨리사리우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68년에 또 롬바르드족, 바로 밑에 있는 롬바르드족에 의해서 그 침입당해서 사라집니다. 이 동고트족도. 그러면서 이제 동로마가 서로마를 잠깐 지배하게 되는데요. 롬바르드족입니다. 이제는 롬바르드족은 그 동로마가 서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 쳐들어와서 그 동로마의 서로마 지배가 이제 짧게 끝나는데요. 알보인 왕의 지휘로 침입해서 이 로마 도시가 동로마와 롬바르드족의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이들은 문화에 대해서 무지했고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그럴 때 이 로마 교회, 교황청이죠. 감독들이 프랑크족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크족, 게르만족이죠. 그래서 교황과 프랑크 왕국 사이에 동맹이 맺어지고 이것이 끝까지 갑니다. 프랑크 왕국이. 이래서 이제 또 롬바르드족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족속이 프랑크 왕국과 부르군드족, 프랑크족과 부르군드족인데요. 이들은 통합을 했습니다. 결혼으로 534년에. 그래서 프랑크족만 남게 되는데 이들이 차지한 지역은 오늘날의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 정도인데요. 이 프랑크족은 게르만족 쪽에서 가장 막강하고 이제 성공적인 부족이었습니다. 그 프랑크족의 클로비스 왕이 이 부르군트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요. 부르군트 족속은 이미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자기네 이 프랑크족도 기독교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면서 이 클로비스 왕이 3,000명의 병사와 함께 그 무슨 세례라고죠? 예, 군중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군대에서 이렇게 논산훈련소 같은 데서 군인들이 세례를 받는 그런 시기, 진중 세례가 있는데요.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막강한 이제 프랑크족이 교황청과 손잡고 그 중세 유럽을 이끌어가는 중심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족들은 게르만족들은 다 망했는데 이 프랑크족이 게르만족으로서 그러니까 중심 세력이 라틴족 로마 원래 라틴족이 로마인이죠. 로마 인종이죠. 그런데 게르만족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이 프랑스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때 이 나라가 다 게르만족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로마 인종이 중심이 아니라 오늘날의 이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런 게르만족들이 유럽의 중심 세력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아까 이제 게르만족을 이동시키게 했던 훈족이 직접 쳐들어옵니다. 훈족이 옆에 있는 동고트, 서고트를 이렇게 침입하면서 게르만족들이 움직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450년에 이 훈족, 아틸라가 왕이었는데 이 훈족이 직접 이 라인강을 넘어서 덕로마와 서로마 모두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국력이 약했던 서로마가 이제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이에 맞서기 위해서 이제 로마군과 게르만군을 이제 연합군을 형성을 합니다. 이 팔렌티니아수 3세가. 그래서 451년에는 이제 장군 아에티우스 장군이 이 로마와 게르만 연합군 동맹군을 이끌고 훈족에 맞서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 훈족의 왕은 아틸라는 이제 사망했고요. 로마가 훈족의 침입에서 이제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게르만족과 훈족의 침입 그런 거 이제 게르만족에 의해서 이제 서로마가 멸망했는데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제 이유가 있어서 서로마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긴 세월 동안 많은 의견들이 이제 분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로마가 멸망한 원인이 뭐냐? 하나는 능력 있고 명망 높은 장군에 대해서 그 왕들이 황제들이 의심을 하고 시샘을 했다는 거죠. 장군이 전쟁에 이겼을 때 그걸 높여주고 격려해 준 것이 아니라 시샘하고 뭐 죽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그 훈족을 물리쳤던 연합군이 훈족을 물리쳤잖아요. 근데 이 발렌티니아누스 3세 때 그랬는데 이 발렌티니아누스 3세는 6살 때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6살짜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옆에서 평생을 도와준 그 장군 아에티우스 장군을 암살합니다. 이제 모함해서 옆에서 이제 누군가가 이간질을 했겠죠. 그리고 자신도 결국 암살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 20년 동안 서로마에는 왕권을 둘러싼 투쟁이 이제 처절하게 벌어지는데요. 20년 동안 9명의 황제가 갈렸습니다. 길어야 4년, 짧으면 1년 안에 이제 쫓겨나거나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나라가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475년에 장군 오레스테스라는 장군은 자신의 15살의 어린 아들 로물루스 아구스툴루스라는 아들을 꼭두각시 황제로 옹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군이니까 자기의 힘을 무력으로 아들을 왕위에 세운 거죠. 이때 이제 용병들을 사용했는데요. 거사가 성공한 후에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476년에 게르만 용병, 게르만에서 이제 군인을 사온 거죠. 게르만 용병 대장인 오토와 케르가 봉기를 일으켜서 그 왕 오리스테스를 죽이고 장군을 죽이고 그의 아들 왕 로물루스 아우스툴루스 마지막 황제를 폐위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적으로 서로마 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예. 용병대장 오토와 케르에 의해서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인을 뭐 로마인의 도덕적 타락, 사치와 방탕한 생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망했다. 그리고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리되면서 이제 국력이 약화돼서 망했다. 그런 원인을 또 꼽고요. 또 황제 승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했다. 강력한 왕권을 세습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었다는 거죠. 20년 동안에 뭐 9명이 갈려 나갔으니까요.
그리고 로마인들의 군복무 기피증, 군대 가려고 하지 않는 바람에 옆에 게르만족들을 용병으로 사왔죠. 근데 다른 민족을 사다가 군인으로 삼으면 그 나라와 전쟁이 붙으면 등을 돌리겠죠. 네, 조국으로. 그래서 이 오토와 케르도 용병이었기 때문에 배신을 하고 로마를 멸망시키고 자신이 왕위에 오른 거였죠. 예,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로마가 이제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게르만족에 의한 표면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망했고요. 이 로마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 이제 어거스틴 서방 교부들의 대부 전번에 했었죠. 교부들을. 예, 어거스틴이 이제 로마 멸망 원인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이 원인에 대한 로마 멸망 원인에 대한 그 관점 생각이 아주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예.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써서 이제 변증을 했는데요. 신의 도성은 413년에서 426년, 그러니까 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410년에 아까 서구투족이 첫 번째 쳐들어왔었죠. 그때 로마시가 이제 처참하게 유린당했는데요. 로마인들이 자신들이 강대하고 영원한 제국이라는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커다란 충격에 휩싸여서 그 원인을 기독교도들에게 돌립니다. 다신국가였던 로마의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테오도시우스에 의해서 국교화되면서 신들의 진노를 샀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그래서 로마 제국이 가장 무력해진 시기가 기독교가 가장 번성한 시기였다는 점을 들어서 기독교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두 개의 도성, 즉 신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 땅의 도성에 대한 이론을 전개합니다. 두 도성은 두 종류의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지상의 도성은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신의 도성은 자기를 멸시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건설되었다. 지상의 도성은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만, 신의 도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구한다. 그러면 로마는 어디에 속하는가? 로마는 지상의 도성에 속한다. 정의 중에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곧 예배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는 로마의 몰락 이유를 진정한 정의인 참된 예배의 부재에서 찾아냈습니다. 영생은 이성을 훈련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얻는 것이다. 로마의 다원주의, 현세적 경향, 이성과 철학은 참된 종교가 되지 못하며 로마인들이 분명하게 거짓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로마의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의 멸망에 관한 책임은 기독교인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1등 시민이 되려고 힘써왔음을 강조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약화시켰다고 주장하는 이교도들의 비난을 논박합니다. 로마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로마의 부도덕성과 무신앙에서 왔으며 오직 하나님의 도성만이 영원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섭리라는 거죠. 또한 어거스틴은 로마 멸망의 필연적인 원인을 로마가 어떤 성격을 가진 나라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특히 로마 제국의 권세와 질서가 단지 세속적인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로마 제국 원래의 성격인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로마사 전반의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화는 아주 작은 변화만을 가져왔을 뿐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의 태도는 기존의 로마 제국의 정책과 연속선상에 있고 그의 치세가 제국의 근본적인 성격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어거스틴은 로마의 멸망을 로마 지도자들의 교만과 자기 사랑에서 그 원인을 찾는 거죠. 로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들의 업적에 취하고
현세적 가치만을 추구하였음을 지적합니다. 즉 국교를 기독교로 삼아 명목상 기독교 국가였지만 참된 정의를 갖지 못한 로마는 신의 도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즉 지상의 도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서로마 제국의 이제 멸망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게르만족들의 침입이 이제 서로마 제국을 멸망케 하고 정통 교회의 위협적인 존재로 군림하였으나 결국 그들 대부분은 정통 교회로 개종했습니다. 이러한 개종을 통해서 중세 교회가 하나의 신앙으로 통일되어 세계 교회로 발돋움하는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게르만족은 힘으로 로마를 장악했지만 찬란한 로마 문화를 통치할 수 있는 정신 문화가 부재해서 기독교 신앙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도자가 정책상 먼저 전향했고 백성들도 그 뒤를 잇는 위로부터의 아래로의 개종이 전개되었습니다. 게르만의 이동은 지중해 중심의 세계가 내륙 중심으로 옮겨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인 수도원 제도와 교황 제도를 발전케 했는데요. 많은 고대 문화가 사라졌으며 이것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존한 유일한 곳은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혼란 속에서도 교회는 더욱 강력해지고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의 힘이 강력해졌다. 중세 시대를 뒤흔드는 그런 카톨릭의 성장의 결과를 보여준 것으로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보면서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드러내주는 것임을 볼 수 있다. 로마의 멸망도 역사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작은 유대 땅에서 시작된 기독교회의 강대한 로마 제국을 개입시키셔서 디아스포라들을 흩으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제국 전체의 국교로 삼아서 이제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헬라 문화와 헬라 언어를 통해서 성경이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복음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 것이었고 이제는 서로마의 멸망으로 인해서 라틴족 로마인들이 거주하는 지중해 중심의 기독교가 게르만족들에 의해 내륙으로 퍼져나가게 하심으로 전 세계 민족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